나오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항상 미니어분 모실 수가 없죠. 가끔씩 미남들도 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도 있는데 항상 여자 안 되죠. 칭찬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불의 나라 아자르바이잔에서 라샤드, 라시에다가 샤드, 아니 그냥 라샤드라고 해주세요. 라샤드 씨 네. 오셨습니다. 자, 라샤드 씨 자기 소개해 주세요. 예, 전 일단 방금 들으셨다시피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라샤드라고 하고요. 네. 한국에 온 지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 12년.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으로 왔다가 일도 하고 사업도 조금씩 해보고 지금은 회사 다니면서 스타트업 하나 하면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이제 마무리하는 중이에요. 12년 쭉 한국에 사신 거 아니면 중간에 갔다 왔다 하셨나요? 중간에 한 4년 정도 고향 가서 일 좀 하다가 다시 네. 돌아왔습니다. 자, 러시아말 나왔어요. 좀 답변해 주세요. Привет, друг из Азербайджана,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всем. 오케이. 이제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게 러시아 말로 인사를 해주셨고 이제 네. 저는 그냥 답변을 했었죠. 알겠습니다. Oo, bizim Enes de gelmiş. 예. Enes hocam hayırlı akşamlar. Evet. 하여튼 뭐 우리 이제 오케이. 계속 얘기를 합시다. 그래요. 이제 카이스트에서 아는 사람이에요. 네. 잠깐만요. 제 후배죠. 네, 후배예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 카이스트 오셨나요? 네, 처음에는 카이스트로 이제 학부생으로 왔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카이스트에 왔습니다. 아니 그냥 일반인이요. 자, 그러면 왜 카이스트에 왔어요? 왜 아제르바이잔에서도 멋진 대학교들이 있는데 왜 하필 뭐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한국에 오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큰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좀 어렸을 때부터 이 동양 문화에 관심을 이제 크게 가지고 있었고, 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국까지 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전산과 이제 입학을 하고 어떤 대학교? 바쿠 국립대학이라고 있어요. 바쿠 국립대학교는 여러분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대예요. 맞죠? 네. 잘하는 대학이고 네. 거기에 이제 좀 우리도 수능 시험 같은 게 있어요. 수능 시험 완전 빡세요,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있는 수능 분위기보다 훨씬 더 세요. 제 예전에 부모님 아제르바이잔에 살았을 때 제가 봤었는데 네. 거의 부모님들 와서 학교 앞에서 텐트를 치고 네, 맞아요. 좀 얘기해 주세요. 수능 분위기 어때요? 아제르바이잔 수능 그러니까 분위기 지금 소개해 조금 주세요. 바꿨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는 시험이 따로 있고 네. 대학 붙는 그런 시험이 따로 있어요. 네. 근데 그 대학 붙는 시험은 이제 전공에 따라 좀 달라요. 이제 저는 컴퓨터 쪽 이제 전산과를 선택했으니 네. 이제 수학이랑 화학이랑 물리학이랑 이제 영어랑 뭐 이런 것들 좀 더 예. 과학적인 이제 시험을 많이 봤었죠.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수능을 본 다음에 이제 첫 학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때 한국에서 카이스트라는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오셨어요. 저희 대학으로. 그럼 한국인 그 카이스트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아제르바이잔 오셨다는 거예요? 예. 오셔서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은 카이스트가 2006년도, 2007년도쯤에 예. 그 국제화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국제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나라들에서 조금씩 그 학생을 뽑아야겠다라는 그냥 아제르바이잔 없어서 미안해요. 뭐 예. 거기에 바쿠 컵 하나 있었던데. 바쿠컵 뒤에 있어요. 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아제르바이잔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로 그렇게 교수님들이 가셔서 네. 학생을 뽑으려고 오신 거였죠. 네. 그럼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오시고 수업 중에 그 당시에 아제르바이잔의 학장님이 오셔서 네. 이제 어느 정도 그 수능 점수가 좋고 영어 잘하고 좀 해외 갈 만한 친구들이 있다면 와서 채용하라고 그냥 이제 얘기했어요. 그럼 몇 명이 그때 처음에는 120에서 14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 140명이 신청했어요? 저는 그걸 모르다가 이제 교육부로 오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네. 이제 거기서 또 10명을 뽑고, 그 10명에서 또 4명을 뽑고, 그렇게 4명 친구 중에 1명은 못 오고, 3명에서 처음으로 그때 이제 카이스트로 입학하게 됐어요. 카이스트로 그래서 오시면. 근데 카이스트에서 교육이 영어인데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언어 관심하고 그리고 제일 큰 이유는 일단 저는 제 마음을 설명 못할 때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는 한국 분들을 이제 이해를 못하면 답답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언어를 배우고 그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국 분들, 한국 친구들 다 이제 아제르바이잔 말 배우시라고 할 수도 없고.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 말 배우라고 할 수도 없고. 네, 뭐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한국말을 배우고 그럼 있어요.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이 한국어를? 이제 아마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첫 한국어 선생이었을 거예요. 그 네. 선생님이 아주 잘 이제 기본을 잘 가르쳐 주셔서 네. 올해는 못 배웠겠지만 못 배웠었지만 그 첫 그 한국 선생님 누구예요?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때 저를 처음에 가르쳐 주신 이제 제 한국어 선생은 바로 여기 계신 아이고 분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이게 한 2007, 2008년도였을 거예요. 네. 예, 그때쯤 완전 기본부터 이제 네, 아니요, 막 이런 것들 배우면서 이제 근데 아마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 한국말을 어학당에서 배우지 않아서 네. 그 보통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외국인 억양을 저한테는 아마 덜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한국 분들이 그걸 이제 좀 의견을 알려주시면 좋은데 네. 이제 어학당에서만 배운 친구들은 그 외국인끼리만 연습하게 되니까 네. 좀 그렇고 저는 한국 친구들하고만 배웠어요. 농구 동아리 다니다가 뭐 네. 놀다가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그렇게 됐죠. 일단은 뭐 기초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것 같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네, 감사한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자, 여러분 이제 보충 설명하자면 제가 그때 중남대학교에 있었고 그리고 제 부모님들 아제르바이잔에 살고 있었거든요. 자료 화면 띄울게요.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세계 지도이죠. 이제 한국이 여기에요. 맞죠? 이제 여기는 튀르키예이고 아제르바이잔이 여기에요. 자, 아제르바이잔 여기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여기인데 제 고향도 여기죠. 근데 제 고향에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살아요. 그냥 역사적으로 따지면 사실 아제르바이잔 영토예요. 여튼. 그래서 카이스트 아제르바이잔 학생들이 왔다길래 뭐야 고향 사람이 왔다고 해서 제가 바로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애들이 이제 한국말 못하죠. 그래서 야 이제 내가 공짜로 한국어 가르쳐 줄게 해서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서 제가 돈 안 받고 한국어 가르쳐 줬어요. 한 6개월 가까이인가? 네, 그 3개월. 기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제대로 배운 거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정도 배경 설명하고 그러면 예. 카이스트에서 뭐 하셨어요? 처음에? 카이스트에서 그냥 전산과를 바로 시작했죠. 신입생으로부터. 네. 그래서 4년 동안 계속 학부생으로 이제 다니고 졸업했죠. 이제 전산과를 공부했어요. 전산학. 오케이. 그러면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다음에 뭐 했어요? 카이스트에서? 이제 전산학과 다니면서 3학년 때 제가 그 LG전자에 인턴하러 갔어요. 네. LG전자에서 한 2달인가 뭐 한 달 정도 이제 인턴을 하다가 네. 이제 회사 경험을 조금 얻어서 바로 석사를 가지 말고 회사 생활을 좀 해야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고 학부를 졸업하고 좀 회사 생활 네, 하셨어요? 서울에서 이제 IT 회사를 좀 다녔어요. 어디 유명한 회사야? 아니면 일반? 아니, 그때 이제 LG전자 가는 기회도 있었는데 원래 인턴 했던 사람들은 바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전 사업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대기업 가면은 그 내 자리에만 있고 그 숙제만 하고 제출하면 되는데 네. 내가 어떤 과제를 어떤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를 잘 몰라요. 네. 근데 저는 그 사업 배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갔죠. 왜냐면 오케이. 스타트업 마인드도 좀 배우고 사업을 어떻게 하나 이거를 좀 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는 호구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 방송 스타일이라면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단 호구 조사를 제대로 하고 다음에 이제 아제르바이잔과 관련된 질문으로 할 건데 여러분이 자기네 질문이 좀 앞에 뜨고 싶다는 걸 원하신다면 질문에다가 돈을 좀 약간 붙여주시고 자본주의 논리에 맞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소기업에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한 1년 좀 안 됐어요. 왜냐면 다니다가 이제 바로 석사를 그래도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서 교수님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니까 네. 그때 카이스트에서도 들어갈 수 있었고 카이스트 연구실이 제가 네트워크 보안 쪽을 좀 궁금했거든요. 시큐리티, 사이버 시큐리티 쪽. 사이버 세큐리티. 네, 네트워크 보안 쪽인데 이 카이스트 보안 연구실은 줄이 너무 길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기다리면 너무 오래 될 것 같고
일단 유명한 교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이희적 교수님을 찾았어요. 저 교수님, 이희적 교수님. 예, 보안 쪽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아, 유명한 사람이시나 보죠. 예, 예.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저는 이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서리온 나라에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무슨 아니요, 저는 사이버 세큐리티 이거 뭐야? 러시아가 지금 여기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저희는 아제르바이잔 사람이고 네. 아제르바이잔 말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제르바이잔 뭐 서리온 다 똑같아. 아니 그렇진 않죠. 그게 한 20, 30년 전 얘기고 네, 지금은 아제르바이잔 사람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이 좀 숙제를 주셨어요. 그냥 네. 뭐 입학하고 싶다면 좋은데 이 숙제를 하고 와야만 네. 입학해도 된다는 허락을 해주시겠다고. 네. 그래서 뭐 조금 하다가 어차피 입학을 하고 그래서 그 후에는 2년 동안 거대에서 석사를 이제 했죠. 여러분 지금 댓글장에서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민족 아니에요. 저는 쿠르드족이고 이 친구는 레즈기족이에요. 네, 레즈기족을 처음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이거 이따가 다 민족 얘기도 할 테니까 일단 좀 호구 조사를 마무리 시킵시다, 여러분. 이따가 네. 민족 얘기 할 거예요. 자, 네. 그러면 고려대학교에서 2년 동안 석사를 하셨고. 네, 석사를 하고 뭐 낮에는 연구하고 뭐 논문 쓰고 특허 만들고 그런 일을 하고 밤에는 뭐 하셨어요? 밤에는 용돈을 벌어야 되니까 영돈 그래서 벌내고 뭐 하셨어요? 진짜 다양한 일을 했어요. 예를 이런저런. 들어 뭐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사실 제일 케밥 많이 파는 거 아니면 아이스크림 파는 거?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쪽 일을 했어요. 오, 뭐 하셨어요? 일단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좀 쉬운 걸로 시작했는데 바텐더도 했었고 예. 행사도 했었고 예. 뭐 예를 들면 저희 한국 친구들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저희 XYG라는 팀이 있었어요. 네. 그 팀에서 그 종합운동장 다 채울 만큼의 그런 큰 행사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한때는 영화 섭외를 했었어요. 한국에서 찍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영화. 어디를 섭외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영화 몇 개 그때 영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국제시장이 있고 오, 국제시장 나왔어요, 직접? 네, 저도 잠깐 나온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요? 그 해변 쪽에서 바닷가 쪽에서 그 국민들을 이렇게 밀면서 있는 장면이 아, 있는데 북한에 있는 우리 네. 북한 동포들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북 동포들이 이제 남한으로 배를 타려고 했을 하는데 때 이제 그 미는 네, 그 군인을 잠깐 그냥 저도 나쁜 있었어요. 군인이네. 아니 뭐 아무튼 저는 이제 PD님들께서 시키는 그대로 했으니까 사실 그때 제 역할은 네. 이제 외국인 친구들 섭외하는 거였었고 아, 캐스팅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한 명이 못 나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나오게 된 거죠. 네, 알겠어요. 대신 나와야 그럼 돼. 제일 많이 캐스팅할 때 몇 명 캐스팅했어요? 하루에 최대 60명 정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60명 어떤 영화였어요? 그게 데니얼 헤인이 나오는 스파이라는 영화가 그랬었어요. 아, 한국에서 스파이라는 영화였어? 아니면 외국 영화였어요? 한국 영화이고 근데 주인공으로 데니얼 헤인이가 나왔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어떤 영화인지 모르긴 한데 거기에 60명 섭외하셨다는 네, 거죠? 거기도 엘리베이터에 제가 나와요. 잠깐. 아, 엘리베이터 그때 나와요? 누가 못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석사 끝났어요.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네, 석사 끝나고 이제 그때 교수님들하고 같이 했던 특허를 가지고 이제 사업하고 한국에서 뭐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 하시고 한국에 더 오래 있으면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 하시고 네.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셔서 네. 일단은 아제르바이잔도 가서 좀 경험 쌓고 와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이제 아제르바이잔으로 몇 년대요? 돌아왔어요. 그때 돌아가는 그때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그게 한 2014, 15년도였을 거예요. 이거 그럼 2014년, 15년은 아제르바이잔을 간다. 가서 다시 2018년도에 다시 왔어요. 그러면 그 3, 4년 동안 아제르바이잔에서 뭐 하셨어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아제르바이잔 제일 유명한 대학 두 군데에서 전산과를 가르쳤고, 아, 동시에 가르친 거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은 아다 유니버시티, ADA 대학이라는 대학교에서 올해 3년 정도 가르치게 됐고, 이제 제가 박사 학위가 그 당시엔 없었으니까 네. 교수라고 하기엔 그렇고, 네. 전산학과 강사를 네. 했었죠. 하면서 또 이제 한국하고 사업화 그리고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네. 어떤 시도를 함으로써 이제 한인 마트도 했었고, 한인 마트 하셨어요? 예, 또 네. 이제 한국에서 이 한라봉이라는 유명한 과일하고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아제르바이잔 땅이 한라봉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네. 제주에서 한라봉 묘목을 가지고 네. 우리나라로 수입을 했어요. 잠깐만, 지금 제주도에서 우리 한라봉 그 나무를 묘목을. 면목을 네. 서리온 간첩도처럼 훔치신 거 아니고? 아니 사업이겠죠. 아. 정식. 그거 좀 제대로 파악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지금 의심이 많아요. 일단은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높으신 분들, 거 네. VIP 분들 이런 저 연예인이라든지 한국 네. 와서 이 과일을 먹어본 거예요. 네. 먹어보고 이 과일이 엄청 맛있고 네. 이게 뭐 아제르바이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역시 K푸드! 예, Yes.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문의를 했더니 예. 한라봉은 그냥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이 땅을 먼저 우리 하룬이 들어왔네요. 다른. 이스라엘은 말하면 안 돼요. 네. 몰라요. Tamar amcalara merhaba yap. Sonra hadi güle güle yap. 네. Hadi kapıyı kapat Harun, kapıyı kapat. 하룬 귀엽네요. 네. 그 땅을 먼저 이제 확인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실험을 하고 연구소에서 실험을 해보고 한국에서 그 귤 연구소라고 뭐 이제 국가에서 하는 어떤 그런 네.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제르바이잔 땅이 그 남쪽 그 아스타라 렌케란이라고 아실 거예요. 저 가봤어요, 렌케랑. 네, 아스타라나 가봤어요. 그쪽은 지도에서 보여줍시다. 네. 자, 이제 여기는 아제르바이잔인데, 여기 이제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여러분. 아스타라 렌카랑 여기죠. 렌카랑. 여기. 그래서 거기서 이 차, 예를 들자면 홍차라든지 네. 차잎이라든지 또는 이쪽 그 지역. 귤, 뭐 레몬 이런 게 잘 자라서 네. 확인을 했더니 그 땅이 한라봉한테 너무 잘 맞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두 나라끼리 어떻게 좀 계약들도 하고 다 해서 그 한라봉 묘목을 수출하게 됐었죠. 그러면 잘 됐어요? 잘 됐고 결국 그 나무를 다 심어서 했을 때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님께서도 방문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역시 K푸드! 예. 그렇죠. 그때 아마 제가 특이한 기억이 하나는 네. 이 한라봉을 이제 아무것도 안 버리고 쓸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일도 있고 나머지는 뭐 초콜릿 만들어도 되고 화장품 만들어도 되고 막 이런 점들이 좀 이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몰랐는데 한라봉이 그렇게 좀 약간 그리고 쓸만한지. 특이한 점은 이제 농업적으로 보면은 기후 타입들이 있죠. 네. 클라이밋 존이라고 하던데 네. 영어로는 그게 11개까지 있다고 하는데 예. 그 11개 중에 9개는 아제르바이잔에 있어요. 그럼 아제르바이잔 우리 대한민국처럼 사계절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다만 우리는 장마가 없습니다. 예. 사실 한국도 좀 사계절하기에는 요즘 좀 3계절이라고 해야 되나? 봄하고 가을 너무 얼마 안 걸려. 없어졌어요. 네, 거의. 계속 가면 하여튼 더 여러분 없어져. 우리나라 기후 좀 지킵시다. 사계절이라고 하는데 뚜렷한 사계절은 좀 오래 걸리진 않아요. 봄하고 가을. 제일 자주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아제르바이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거기 사계절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아제르바이잔 사계절 뚜렷해요. 왜냐면 저 거기 예. 살아봤어요. 완전한 사계절이에요. 예. 하여튼 자 그러면 한라봉 사업 말고는 또 뭐 하셨어요? 아니 뭐 사실 다양한 거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문화 교류도 하고 네. 한국에서 이제 문화 쪽 이제 유명한 분들 모시고 그 코리안 페이퍼라고 있잖아요. 한국 그 뭐라고 하죠? 한지라고 하는. 한지 예, 맞아요. 한지 같은 거 이제 데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서예도 보여주고 한국 음식 그 축제도 하고 케이팝 축제도 하고. 오 라드팍님 어, 감사합니다. 라드 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뵙네요. 세상이 왜 이렇게 좁아? 좁죠 세상이. 하여튼 형 감사해요. 맛있는 거 이미 이제 사드릴게요. 우리 라샤한테. 땡큐. 너의 한국 이름 기억하네. 라상두. 네, 저 한국 이름은 상두예요. 네, 라상두예요 한국 이름이. 네, 진짜 친한 한국 친구들이 그렇게.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제르바이잔에 가면 그러면 한라봉 찾을 수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이 한라봉은 3년 동안 먹을 수가 없어요. 나무를 심으면은 3년 네. 동안 그 과일을 먹을 수가 없고 진짜 수확을 3년 지나봐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일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한국 수준의 한라봉은 못 찾으시고 그래도 한라봉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제르바이잔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뭐 동시에 2개 유명한 대학교에서 강사 활동도 하고 뭐 한국 활동도 하고 예. 있는데 그럼 왜 한국에 왔어요? 일단은 이제 거기서 가르치면서 저 스타트업도 해보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학 생활 하면서 보니까 박사를 따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럼 박사를 가서 뭐지 미국 MIT나 하버드에서 하면 되는데 왜 다시 한국에 왔어요? 일단 그 세 가지 큰 이유가 네. 있어요. 하나는 일단 박사 과정을 하면은 일단 어렵고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적응하는 데 시간도 이제 많이 나라에 필요할 거고. 적응하는 건 좀 약간 시간이 네, 걸리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의 그 조지 워싱턴 대학하고 카이스트 사이에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제 이제 뭐라고 하죠? 알마 마타였던 네. 이제 원래 제 대학이었던 카이스트로 돌아오기로 했고, 네. 근데 이유는 하나는 그 적응이었고, 적응. 두 번째는 제가 한국 언어를 이렇게 배웠고 한국 친구들 많이 있고 네. 한국 문화를 많이 배웠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더 늘리고 좀 더 배워보고 싶었고 예. 그리고 제가 사업에 관심이 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한국하고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다시 돌아와서 그런 기회들도 찾고 두 나라끼리 어떤 좋은 일들 할 수 있을지 조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언제 왔어요? 2018년? 18년도부터 다시 와서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에서 박사를 시작했어요. 그럼 박사 끝났어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이제 그 수료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카이스트는 수료라는 개념이 없고 일단 수업이나 할 것 다 끝났는데 이제 논문을 써요. 논문만 남았고. 네, 그러면 논문만 내 학교 생활만 해요? 아니면 동시 한국에서 뭐지 이렇게 직장 현재 다니나요?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직장이 어디예요? 서울 그 종합운동장 쪽에 그렉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잠실. 예, 잠실 쪽에 네. 이게 스마트 시티 회사예요.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럼 지금 우리 한국 기업의 그 고급스러운 기술들을 공부해가지고 간첩으로 이렇게 서류나 가지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서류는 이제 없는 나라고요. 우리한테는 아니고. 있어. 우리는 서류 저는- 너무 무서워. 제가 생각하는 거를 표현해야 되니까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배워가는 게 네.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니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데 계속 잘 돼가지고 사업을 잘 해서 커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 좀 큰 기업으로 변화를 어떻게 하느냐를 좀 배우고 싶어서 사실 회사 들어갈 때도 저희 회사 대표님께 그런 마음을 얘기 다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그 회사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데 뭐예요? 스마트 시티 사업은 다양해요. 이게 인프라 사업이라기도 하고 요즘 시티텍이라는 키워드도 떠요. 네. 그래서 시티 테크놀로지라는 네. 이제 의미고 도시의 기술인 거죠. NS 할래 gitmemiş ya. 네, 저희 카이스트 후배님이 아직도 우리 방송 사무실에서 보고 있어. 야근을 하고 계신. 야근하고 있으면 유튜브 보면 안 되지. NS. 야, 너 지금 야근하고 있어? 아니면 집에 있어? 댓글 남겨줘. 그래서 뭐 아무튼 예. 그런 이제 인프라 쪽 회사인데요. 이게 인프라를 생각하면 뭐 물도 있고 건물 관리도 있고 안전적 관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많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스마트 시티랑 관련된 회사인데 네. 설마 니움 시티에다가도 뭘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다고는 못 하고요. 마음은 저희 게 있어요. 하루는 야, 우리 아니에요. neden çok geliyorsun ya? Gel ne oldu? 중국에 원자폭탄을 러시아한테 줬어요. 중국이 원자폭탄 러시아한테 줬어요? 네. 네, 어디서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다 믿지 마. 유튜브 가짜뉴스 많아. 아니 기타른. 하루는 카피카팟. 계속 잠깐 까먹어.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 이제 뭐라고 하죠? 애들아, 이제 여러분 보실지 이 나이인데도 중국의 원자폭탄 누구한테 가는지. 뭐 예. 궁금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의 기업 입장에서 말하면은 큰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삼성이고 다른 그 기업들은 네.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같이 저희도 뭔가 했으면 좋겠죠. 이제 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호구 조사 끝났다고 봅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뭐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그리고 결혼하지 제가 않으시는 여성분들 있으시면 CV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력서 제가 한번 보고 연결해 부끄럽게 드릴게요.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고 스타트업 하나 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하고 있어요. 어떤 스타트업 하고 있어요? 한 18년도부터 19년도부터 하는데 이게 온라인 코딩 교육 스타트업이에요. 온라인 누구들 대상으로 그 코딩을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대상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컨텐츠만 만들려다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올릴 플랫폼이 우리 마음에 든 게 없어가지고 네. 플랫폼을 우리 거 만들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다가 이제 플랫폼을 좀 더 국제화하려는 네. 지금 시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랑 그 삼성전자 다니고 있는 다른 아제르바이잔 친구랑 같이 공동으로 이제 대표를 시작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정도는 뭐 호구조사가 끝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좀 약간 조금씩 좀 더 그 아제르바이잔 얘기로 넘어갑시다. 자, 지금 그러면 라샤드 씨는 그 민족이 뭐예요? 사람들이 알파고랑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민족인가요? 아닌가요? 좀 아니 뭐 얘기해주세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좀 닮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우리는 많이 다른 민족이에요. 어떤 민족이세요? 이제 저는 보통 레즈기라고 하기도 하고 레즈비안? 레즈기. 아, 레즈기. 오케이. 아니 그건 좀 저- 실례가 아니죠. 아, 좀 그런 약간 거는. 이상한 드립들이 나올 겁니다. 아니, 좀 마음 레즈기. 준비하세요. 근데 이게 러시아라든지 예전 구소련이나 그런 쪽에서는 다 레즈긴이라고 알고 있어요. 레즈긴카. 그리고 유명한 춤이 있어요. 레즈긴카. 레즈긴카는 우리 민족의 춤이에요. 자, 그러면 보여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보고 추라고 하지 않으셔서 다행이고. 자, 그러면 띄워드리겠습니다. 레즈긴카. 예. 레즈긴카. 나는 레즈긴카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는데 그냥 레즈긴족의 춤인지를 몰랐어요. 일단 이게 코카소스 모든 민족의 춤이긴 한데 이름은 저희로부터 시작한 거죠.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소리도 꼭 들어야 돼. 아주 빨라요. 이제 여자도 같이 하는 춤인데 네. 여긴 남자만 하는 거. 아, 여자 있는 걸로 바꿀까요? 일단 그 리듬을 느끼셔야죠. 이렇게. 여기는 저지아 스타일이에요. 아, 조지아 스타일이에요? 그럼 네. 바꿀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레즈긴카 아제르바이잔 쓸까요? 네, 그래요. 아제르바이잔 스타일 하시면 네. 거기 이거 해요? 레즈긴카 아제르바이잔. 아니요, 그건 아마 사운드일 거예요. 사운드예요? 네, 뒤에 하시고 좀 밑에 이거? 내려가시면 아니요, 좀 더. 이거? 좀 더, 좀 일반인. 더. 네, 아마 뭐 좀 더 내려가. 제가 한번 볼까요? 예, 이거 네, 여러분. 그것도 한 여자들이 하는 장면을 좀 볼 수 있게. 이것도 이제 아제르바이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나라 스타일이에요? 여기는 시르카시안, 체르케스. 아, 이 여자 옷이 남자 옷에 접촉되면 안 되죠, 이거. 이게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좀 보다가 이 춤의 역사라든지. 아, 그러면 그럼 이 영상 볼까요? 아니면 다른 영상 볼까요? 네, 일단 바꿀까요?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아시면 되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잠깐만, 좋지 제대로 된 않을까요? 영상 하나 찾아볼게요. 네, 그래요. 원래 정통 옷. 일단은 아, 이거 어때요? 네, 좋습니다. 뭐. 이걸로 가자. 이건 모스크바에서 누가 이제 공연하는 위치네요. 네, 여기는 카바르딘이라는 또 민족이 하는 스타일이고. 아, 너 다른 민족이에요, 이거? 네, 코카소스는 모든 민족이 레즈긴카를 해요. 네. 와, 진짜 멋있어. 봐봐요. 네, 이게 천천히 시작했다가 여자하고 남자하고 만지면 안 돼요. 옷 자체도 만지면 안 돼요. 옷도 이렇게 서로 접촉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네. 좀 더 앞으로 보시면은 빠른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잠깐만, 이거 완전 앞으로. 네, 좀 더. 네, 이렇게 이제 여자 남자가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셨죠? 발가락 위에서 이렇게 추는 거예요. 발가락 위에서 이렇게 빨래처럼. 네. 자, 보셨죠? 발가락. 아, 이거 좀 약간. 네, 그냥 한 번은 일반인들이 그냥 결혼식에서 추는 걸 보여줄까요? 자, 일반인 거 보여드릴게요. 일반인 거. 네, 이거? 그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레즈긴가, 이거? 이게 바쿠예요, 이게 아마. 자, 이건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이거 일반인 춤이에요. 아마도. 이게 일반 사람이 할 때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사 있는 스타일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달라요, 스타일. 네. 여튼,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레즈기 이렇게 치면 이제 대충 이런 형태의 민족? 네, 이거 아주 뭐 옛날 사진들만 나오긴 한데, 자, 여러분 이제 레즈기족은 레즈기 네, 맵이라고 반은 러시아에서 살고, 네. 반은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사는 거죠. 그 정확한 위키 이거, 예, 이거? 저거 넣으시면 돼요. 요즘 약간 작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는 아제르바이잔이에요. 네, 아제르바이잔. 여기는 아제르바이잔이고 여기는 이제 러시아 러시아의 다게스탄. 다게스탄이라는. 다게스탄이라는 러시아 안에 있는 자치 공화국인데 네, 레즈기족이 딱 여기 살아요. 네, 그래서 다게스탄에 레즈기 사람들이 있고 네, 많죠. 그러면 다게스탄에 있는 레즈기 사람들이 아제르바이잔 오고 싶으면 편하게 올 수 있어요? 편하게 올 수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 코로나 시대 지나서 조금 좀 어려워질 수도 국경이 좀 있었고, 약간- 예. 근데 원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듣기로는 여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갔다 갔다 아제르바이잔 사람도 쉽게 다게스탄 가고 왜냐면 그 다게스탄 쪽에 아제르바이잔 사람도 많이 있고,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왔다 갔다 할 일이 여러분 있겠죠. 지금 다게스탄 문제 모르시니까 이렇게 좀 띄워드릴게요. 저 보시면 러시아라고 써 있죠. 근데 다게스탄이에요. 이거는 러시아 안에 있는 공화국이에요. 예. 예, 좀 약간 자치 공화국. 근데 이제 레즈기 민족은 터키에도 좀 살고 카자흐스탄에 좀 살고, 예. 근데 원래는 여기죠. 예, 원래 여기 살아요. 원래 그 레즈기족의 이제 조상들 뭐라고 해야 되나? 조국이 여기예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 레즈기족이에요. 그래서 키가 너무 커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뭐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좀 한번 일어나 보세요. 190 넘어요. 자, 여러분 일어나면 없어져요. 아무튼. 예. 근데 190 넘어요? 지금 얼마예요? 93이요. 93. 아, 193.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좀 하나 있어요. 레즈기족도 항상 키가 이렇게 커요? 아니요, 다 그렇진 않아요. 내가 봤던 모든 레즈기족도 키가 커던데? 뭐 저희 가족들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 아제르바이잔은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물어보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제르바이잔 내에 여러 가지 이제 민족들이 있어요. 네. 완전 투르크 민족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레즈기도 있고, 뭐 탈르슈, 페르시안 쪽하고 가까운 탈르슈도 있고, 뭐 쿠르드 민족도 있고, 쿠르드족도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아제르바이잔인이고, 그러면서도 서로 이런 민족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종교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로 유명해요. 저희 나라가. 아제르바이잔 사람이 여러분 나우르카라바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아제르바이잔 사람이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가라박 지역으로 가면은 그냥 편하게 갈 수 있고, 다만 이제 거기 이제 문제가 해결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일단 허락을 받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지금 안에 있는 네.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사람이? 거기는 지금 공식적으로 법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없는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안 가려고 노력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민감한 예민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부러 우리는 서로 편하게 좀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민족 얘기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좋은 질문 하나 있었는데 하비브 있잖아요. 그 UFC 선수. yes. 그건 레즈기족이에요? 아니요. 하비브는 다게스탄의 어떤 다른 적으로 알고 있어요. 오케이. 나 알고 있었는데 너한테 답변이 가깝죠. 예. 예. 친하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 이 주제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해요. 예, 뭐 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하고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서로 싫어해요? 뭐예요? 일단은 너무도 아쉽고 좀 슬프지만 우리 사이에 좀 슬픈 역사가 조금 있어요. 예. 이게 구소련이 깨지면서도 그렇고 기존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슬픈 역사가 있었어요. 그 슬픈 역사들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제르바이잔 사람 입장에서 전 아제르바이잔 사람이니까 네. 우리는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커잘리 학살이라는 게 있어요. 야, 나 학살 당했어. 우리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서류 그 자료가 있어요? 학살 당했던 자료들? 네, 자료는 다 있고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다 이제 쉐어링하죠. 행사라든지 그러면 이런 거 몇 있을 때. 년에 있었던 학살이에요, 이 학살은? 이제 저도 이제 너무 부끄럽지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91년도였을 거예요. 잠깐만요. 네, 한글로 쓰셔도 자료가 나올 거예요. 바kalım.
아, 92년도라고 나오네요. 네. 아, 92년. 네. 아, 92년 맞네. 네, 2월 26일 날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600명 이상의 일반인 그냥 그 마을에 사는 아제르바이잔인이 죽었던 역사가 있어요. 800명 아니었어? 600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아, 오케이. 예. 예, 616명 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랑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련이 깨지면서 당연히 이 정치적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고 사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결론은 유엔에서 인정된 아제르바이잔 땅의 20% 이상이 이제 아르메니아 군들이 이제 와서 이제 잡은 거죠. 그러면 아르메니아는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 아차르라고 하고 아제르바이잔 말로는 나르 카라바이라고 하는 그 땅뿐만 아니고 예, 더 큰 지역을 그 주변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사는 살았던 땅까지도 이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역사를 원래 아르메니아에도 이라바는 원래 이제 아제르바이잔 도시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옛날에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르메니아에도 아제르바이잔 사람이 살았고 아제르바이잔 바쿠에도 아르메니아 민족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는 있었어요. 네. 그 소련 때는. 근데 그 후에 이런 문제로 우리 쪽 이제 우리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그쪽에서 쫓겨났고 또 이제 여기 있는 바쿠에 사람들도 가고 그쪽으로 막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영토의 20%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없어진 거죠. 그럼 그 20%의 어느 정도가 회복됐어요? 얼마 전에 전쟁이 다 있었잖아요. 회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아직 나르 카라바 회복 안 됐잖아. 거기 아르메니아 아니 왜냐면 그거는 회복됐어요. 회복됐고 네. 다만 이제 원래 아르메니아 민족들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예.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나가라 빨리 어디 가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뭐 문제 없고 그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요. 네, 인정을 하고 거기 사실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안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예민하니까 우리가 일부러 이제 그러면 언젠가 다시 한번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그 나르 카라바 지역에 방문할 수 있게끔도 언젠가 그 문제들을 풀리겠죠? 저희 마음들은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아르메니아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바쿠나 아제르바이잔을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네. 사업도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어 이거는 너는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아니 이거는 아제르바이잔 길거리에 물어보셔도 요즘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좀 약간 이 문제들 다 해결하고 서로 무역도 하고 서로 그러고 방문도 싶다는 하고. 거죠. 예. 그러고 예. 싶은 특히 다른 이유도 있어요. 네. 우리의 형제 나라 터키하고 네. 더 편하고 더 좋은 이제 교류를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아르메니아 통해서 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지도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기적인 이유로도 네. 이제 이거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두 나라끼리. 일단은 F킬러님 우리 식구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 F킬러님이 우리 채팅장에 오시면 아는 척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다시 한번 우리는 지도를 띄워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춤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었는데. 자, 이 얘기를 마무리하고 춤으로 다시 갑시다. 그래요. No 자, problem. 지금은 여기 이제 아제르바이잔이고 여기 이제 아르메니아예요. 예. 물론 여기 또 아제르바이잔은 낙지만 자치고 있고 저는 이 낙지만 대해서도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여기 이제 필요 없죠. 있어요? 네, 지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도 아르메니아랑 관계가 정상화가 되면 굳이 조지아나 이란 통해서 갈 이란 통해서 지금은 멀리 갈 필요가 비행기 없고 타고 가요, 지금. 지금은 아제르바이잔이 낙지만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되거나 아니면 이란을 통해서 가야 돼요. 또는 터키 갔다가 저쪽에서 오든지. 그렇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도 아르메니아랑 친해지면 좋은 거고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도 지금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터키랑 왕따당하고 있고 유일하게 이란이랑 사이가 좋아요. 또는 아제르바이잔이 석유 나라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석유를 또 유럽이나 그런 쪽으로 보내려면 예. 이제 친해지고 다 해결되면은 아르메니아 통해서 터키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죠. 이것도 예.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스토리가 그렇지. 이제 여기 이제 아르메니아랑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면 그 바쿠에 있는 여기 바로 여기 앞에서 나오는 천연 가스들이 예. 석유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유럽에 갈 수가 있어요. 예, 윈윈을 할 수 있죠. 지금 네. 저지아 갔다가 터키 갔다가 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한 이 정도로 여러분 낙지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저희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방송 다룬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알팟캐스트 잠시만요. Your channel 하면 channels 하면 여기 저는 예전에 여기 한번 달았었어요.
어디야? 여기. 그 나흐치반. 그런 거 길게 하셨군요.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저는 옛날 라방들 모으는 팟캐스트 채널이에요. 여러분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구독해 주시고 자 계속 얘기합시다. 네. 제가 춤에 대해서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했어요. 춘나에 대해서 그 마지막 포인트를 네, 마무리시키고 빨리 얘기할게요. 그 민족 이름이 레즈긴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스스로는 렉이라고 불러요. 렉. 렉이라고 해요? 렉. 예. 우리는 렉이에요. 예. 근데 렉가 뭐냐면은 덕수리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레즈긴카가 덕수리의 춤이에요. 그래서 레즈긴카를 보시면은 덕수리를 따라하는 그런 자꾸 이렇게 네, 하는 거는 그런 덕수리 거고. 따라하는 거네. 네, 그리고 아주 옛날에 너무 보수적이었잖아요, 저희들이. 네. 한국도 그랬었고. 네. 그래서 결혼식이면 남자가 여자한테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네. 결혼식에는 어떤 여자도 춤을 춰도 누가 뭐라고 못해요, 문화적으로. 예.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이 결혼식에. 그럼 내가 나서서 춤추면서 그 여자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여자가 마음이 있으면은 제 춤의 초대를 받아주고 같이 춤을 춰요. 예. 근데 절대 이게 아직 아무 관계가 공식적으로 없으니까 예. 약혼도 아니고 이렇게 어시라도 만지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춤을 춰주고 그냥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너무 빠르게 어려운 춤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남자의 체력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천천히 이렇게 플렉시블한 그런 이제 춤을 추고 남자는 빠르게 좀 파워 있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힘이나 체력을 표현하는 덕수리 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코카소스 모든 민족이 좋아하고 자기네 춤이라고 자기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구소련의 모든 나라에서 좋아하고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여러 가지 나라에서도 공부하고 좋아하는 춤이에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오늘은 그냥 이렇게 여기는 남탕이고 남자 2명인데도 시청 수가 지금 300명 넘었어요. 제가 오늘 200명 넘을까 말까 했는데 300명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얘기를 했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오일머니. 아제르바이잔에 지금 오일이 나와요. 얼마나 나와요? 어떤 상황이에요? 좀 얘기해 주세요. 숫자는 저도 지금 이제 그 컴퓨터적이다 보니까 저는 그럼 석유만 나와요? 아니면 천연가스 더 많이 나와요? 원래 석유 메인이었다가 요즘 세상에는 가스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도 가스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는 가스를 더 많이 수출하려고. 그럼 아제르바이잔 부자 나라예요?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수준이라는 거 이제 나라의 작은 나라죠.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생긴 나라들로 중에는 최고의 부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인당 GDP가 제일 높아요. 한국하고 비교는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물론이죠. 자, 그러면 질문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난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 러시아와 미국에서 석유, 가스를 수입하기보다는 아제르바이잔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없나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원래 아제르바이잔에서 바쿠 트빌리시 제이한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제이한은 튀르키예요. 트빌리시는 저지아이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저지아 트빌리시 갈아탔다가 이제 터키 갔다가 가는 거죠. 원래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더 많아지겠죠. 네. 여러분 이 질문 그 등치 큰 고양이의 질문에 답변이 나왔어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를 통해서 간대요. 그래서 좀 약간 멀리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또 이제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이 석유가 돈이 와서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나라 돈으로 정말 많은 사람을 해외로 공부하러 보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했다시피. 그래서 그 돈은 석유 돈이었죠. 오일머니였죠. 그래서 오일머니를 투자해서 우리 인재를 키우고 이제 처음에는 학부생 위주로 했었지만 요즘은 또 똑같이 해서 나라 국가 돈으로 이제 박사, 특히 박사 과정을 키우려고 해요. 왜냐면 대학에서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고 연구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이나 IT 쪽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러시아도 보기에는 이제 소비엣이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나라가 많이 생겼잖아요. 조지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 나라들이랑 비교를 하면 아제르바이잔이 뭐가 좀 달라요? 아제르바이잔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소련이 없어지거나 생긴 나라가 아니고 소련이 없어지고 독립을 다시 한 거죠. 사실 우리는 처음에는 1918년도부터 아제르바이잔 데모크라틱 리퍼블릭이 있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소련에 이제 뭐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강제로 들어간 거죠. 다른 나라들이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이
이미 러시아 제국 안에 있었다가 러시아 제국이 소련이 되면서 그 소련은 붕괴되면서 생긴 나라인데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 제국 때 러시아 제국 안에 있는 거 아니고 이미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 있었는데 잠시라도 한 네. 3, 4년 정도? 2년 좀 가까이. 3년 좀 넘었죠. 예. 다음에 이제 소련에 와서 강제 합병시킨 거예요. 네. 아제르바이잔 리퍼블릭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유럽보다 앞서가서 여자가 투표했고, 예. 우리는. 유럽에 여자가 투표할 권한도 없었을 때 우리는 여자가 투표를 했었고, 예. 뭐 오페라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 아제르바이잔 처음 하고, 그리고 석유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게 잠깐만 한 네. 가지 더요. 네. 이슬람 세계 중에서 제일 먼저 아랍 글자를 나가서 라틴어를. 라틴 글자를 쓴 민족이 또 아제르바이잔족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과학적이나 문화적으로 유럽하고 아주 가깝고, 사실 요즘도 바꾸 가시면은 건물들 보시면 옛날 그 유럽 건물들 스타일이 건물 많고, 그 노벨 형제 있잖아요. 노벨 형제. 예. 그 노벨상도 다 들어보셨을 네. 거고, 노벨상의 첫 그 돈의 뿌리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 노벨 형제들이 자기네 그 석유 사업을 처음으로 바쿠로 와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옛날에는 석유를 그냥 파고 이렇게 땅 파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뺐었지만, 이제 현대 기술로 석유를 땅 또는 바다에서 처음으로 빼서 그 기술을 만들고 적용한 나라는 아제르바이잔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 석유 아카데미라고 석유 대학이라고 있었는데 이것도 나이트 유니버시티 됐어요. 예, 오일 아카데미였다가 오일 유니버시티였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너네 소비에트 간첩 하나가 러시아 말대로 질문했는데 좀 오케이. 여기 질문은 그 아르메니아에서 알자키라고 하는 네. 그 부분이 나알라카라바. 우리는 카라바이라고 네. 하는 그 부분이 문제 없이 아제르바이잔으로 들어가는 거를 아무 벌 없이 아무 뭐 퍼니시먼트 뭐 이런 거 없이 여러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간다면 아제르바이잔이 퍼니시먼트 하진 않아요. 예. 갈 수가 있다면 네.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벌 없이 아제르바이잔에 합병하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예. 근데 저는 이미 그 얘기를 했었죠. 네. 우리는 그 땅을 우리 땅으로 당연히 보고 있고 회복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아제르바이잔인으로 보고 있어요. 자 민족하고 상관없이. 이분들이 좀 설명 안 되니까 지도를 띄워서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요. 나르카라바. 제가 지금 설명할 때 틀리면 그대로 얘기해줘요. 오케이? Yeah, no 물어? problem. No problem. 이걸 잠깐만요. 좀 좋은 지도 하나 있으면 자 이걸로 갈게요. 아니야 잠깐만요. 저 두 번째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네, 아마. 오케이 이거 이제 오케이 딱 좋아요. 네. 자 여러분 지금 나르카라바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국경에는 러시아 평화 유지군이 있어요. 여기 국경에 러시아 평화 유지군이 있고 안에는 아르메니아 사람들 살고 있어요. 아르메니아 민족이 아르메니아 사람이 아니라. 아르메니아 민족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입장은 여기 있는 아르메니아 민족 사람들은 아제르바이잔 시민이다. 네. 그분들이 원한다면 즉각 바로 주민증하고 영권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 여기 이제 좀 약간 갔다 왔다 하는 거는 예민하죠. 예. 예민하니까 그냥 좀 약간 잠시 중단된 거고 여기 주변에 예전에 아르메니아 군이 점령하고 있다가 2년 전에는 아제르바이잔이 3파선에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틈을 타가지고 딱 여기를 다시 회복했어요. 돌려받았죠. 예. 그랬는데 그래서 그 질문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네. 그러냐면은 뭐 어떤 그 국가가 아제르바이잔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게 아제르바이잔 땅이고 그 땅에 사는 민족이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나라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그래서 다양한 아르메니아 민족이어도 아제르바이잔 시민으로 정부가 이미 아니 발표했어요. 지금 바쿠에 네. 아르메니아 민족이 살아요. 몇 명 정도 살아요? 그 뭐 숫자는 모르겠지만 우리 바쿠 한 가운데에 아르메니아 교회도 아직도 성당. 있고 성당도 아직도 있고 뭐 거기에 있는 아르메니아 말로 되어 있는 책이나 이런 것도 우리는 건들지도 않았고. 아 그러면 네. 바쿠에는 아직도 아르메니아 사람들 살고 있어요? 있어요. 다만 이름 바꾸도 편하게 살라고 조금 이렇게 네. 예민하니까 민감하니까 이름 바꾸더니 뭐 그런 사람 근데 알아요. 우리는 알고 그 사람들 아무도 뭐
뭐라고 하지 않고 일도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고 살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저 여러분 이 정도로 그 나르 카라바 문제가 정리됐나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보충 설명하고 이제 이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 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다 하시는 거 있어요? 바쿠 몽골 장군 이름 같다고 하시는데 마쿠 원래 이름 마쿠 아니었어? 아니 바쿠는 몽골하고 상관은 없고요. 바쿠는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바디 큐베라는 말에서 네. 바람의 덫이라는 의미가 하나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쿠는 한국의 수준으로 태풍 정도인 바람이 없는 날이 없어요. 맨날 바람 불어요. 그래서 아. 바람의 덫이에요, 바쿠가. 막 좋은 질문 바디 왔어요. 큐베. 이 가라바 애들이 네. 오케이 그냥 이렇게 시민권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네. 이 여기에 있는 좀 약간 높은 사람들 네. 좀 약간 수뇌부라고 해야 되나? 뭐 저기 리더라든지 리더들 그 네. 사람들한테 시민권 줄 생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줄 생각은 아니고 네.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제르바이잔 시민이라고 봐요. 우리는 그냥 우리 시민으로 보고 있어요, 다. 그 중에 만약에 이제 사람을 죽이거나 무슨 큰 죄를 이제 했거나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재판을 봐야 되고 법대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거는 뭐 리더인이 아니니 하고 상관없고 저 법을 어겼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 정도이면 뭐 나홀라 카라바 질문들 마무리하고 여기 좋은 질문 왔어요. 자 네, 그래요. 이스라엘이랑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이스라엘 가면 무슬림이 환영받는 거는 아제르바이잔 말고는 없을 것 같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왔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잘해줘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아제르바이잔도 무슬림인데 더군다나 아제르바이잔은 판이 시아파예요. 이란이랑 같은 시아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아제르바이잔은 대부분의 사람이 물어보면 종교가 뭐세요? 라고 물어보면 무슬림이라고 대답은 해요. 예. 하지만 이제 아제르바이잔 무슬림 나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종교는 대부분의 그냥 문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네. 제대로 종교를 지키는 사람이 뭐 100명 사이에 한 2분 있을까 말까 하는데요. 그 정도야? 예. 시골 가면 많던데. 반대로 이제 네. 어떤 랭킹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가장 비종교적인 문화로 이제 아마 세계 탑 5나 6에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죽거나 결혼하거나 그때만 종교가 기억나는 네. 그런 수준이고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은 네. 그렇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하고 질문의 진짜 대답은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아 왜요? 예. 일단 아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좋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제르바이잔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도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유대인들이 아주 옛날부터 평화롭게 편하게 살고 자기네 언어라든지 종교를 편하게 지킬 수 있었던 나라로서 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관계가 있고 또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면서 아제르바이잔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가기도 하고 이제 이스라엘 시민이 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아제르바이잔의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뭐 그런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나간 유대인들의 커뮤니티도 생겼겠죠.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아제르바이잔은 그렇게 나일론 신자라면 헌전 순결이 있어요? 헌전 순결 제 한말은 너무 잘 가르쳐 주셨지만 거기까지 안 가르쳐 주셨네. 결혼 이전 순결? 나는 지켜야겠다. 성관계하면 안 되겠다. 결혼 이전에. 뭐 그런 사람은 있겠지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있겠지만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그런 뭐 숫자는 솔직히 대충 모르겠어요. 느낌상. 진짜 모르겠어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다만 남자들은 당연히 경험 없는 여자하고 결혼은 하고 싶겠죠. 이거는 한국 남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이 뭐죠? 헌전 순결을 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지만 아제르바이잔 남자들은 헌전 순결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세상 어디 가도 그렇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무슨 그동안 유럽은 튀르키예 기술을 이전하지 않고 은연중에서 견제하고 있었는데 잠깐 한국은 K 장갑차, K 기술 등의 튀르키예 기술에 이전함. 따라서 아제르바이잔은 유럽보다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경제 기술을 협력하려고 하나요? 너무 좋은 질문. 결론 이거예요.
아제르바이잔이 일본하고 뭐지 네. 한국이랑 이렇게 그 뭐지 기술을 네. 경제를 뭐 협력할 생각이 있는지. 당연히 있죠.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한국의 기술이 좋고 뭐 일본도 기술이 좋으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이 기술은 그래도 정치에 뭐 관련된 거니까 이 좀 멀리 있다는 장점이 또 있어요. 네. 우리가 주고받을 게 딱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받으면 러시아가 뭐라고 하고 미국에서 가지고 가면 또 러시아 뭐라고 하고 러시아에서 가지고 가면 미국하고 유럽이 뭐라고 네, 하고. 그런 예민한 점들이 있고 네. 당연히 기술이 좋은 데서 가서 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기술을 많이 쓰고 뭐 독일 기술도 많이 쓰고 미국 기술도 많이 쓰려고는 하죠. 네. 다만 한국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뭐 윈윈밖에 될 수 없는데 당연히 이제 한국 기술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죠. 요즘은 그 우리가 회복한 땅 있잖아요. 카라바흐에 거기를 스마트 시티화를 하겠다는 결정이 있어요. 정부 측에서. 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 기업들도 거기 들어가서 그 스마트 시티를 짓는데 만드는데 아마 이제 그 기여를 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조만간 한국에서 이제 누구도 아차하지 못하겠네. 다들 나를 가라. 나 왜냐면 이미 돈벌이가 어디서 나오니 하더라 하네. 근데 이미 네. 바쿠를 가보면은 네. 뭐 한락건설이던가 히림건설이던가 네. 이런 회사들에서 짓는 건물도 있고요. 네. 뭐 LG라든지 삼성지사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여러 가지 사업 협력은 뭐 오래 전부터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좋은 질문이 왔는데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예배 그럼 안 해요? 그럼 하지 라마단 어느 정도예요? 돼지고기는 먹어요? 술 마셔요? 여러분 술 마셔요. 일단 그건 확실해요. 일단은 나술 많이 해요. 일단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약간의 차이는 돼지고기 안 먹던데 그렇게 먹은 사람 많긴 한데 많긴 한데 예, 왜냐면 이 정교 규칙 중에 그나마 뭐 마음 조금이라도 편하게끔 쉽게 지킬 수 있는 게 돼지고기 안 먹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막 쉽게 다들 이제 지키려고 하고 나머지는 뭐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예배는 다 안 한다고 안 해요. 네, 다 안 한다고 아니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배는 잘 안 하고 라마단 때도 대부분의 이제 이슬람 이제 무슬림이 많은 국가를 가시면은 낮에 외국인이어도 밥 먹고 그러면은 안 좋게 봐요. 네. 근데 아제르바이잔에서 보시면 그냥 현지인들이 다 뭐 먹고 마시고 있고 그리고 그런 그럼 거에 대해서 라마단에 뭐라고 술 안 해요. 마시는 양이 좀 더 줄이지 않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래도 좀 그 한 달 동안 술을 좀 줄이려고는 하겠죠. 네. 여러분, 제가 진짜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숭가이티라는 인천 같은 도시에서 바쿠, 서울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30분 뭐 할까 그냥 심심한데 그래서 거란을 열고 읽었어요. 아랍 말로. 읽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나이가 어린 애가 어떻게 거란을 이렇게 아랍 말로 읽어 네. 하고 근데 내가 그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러다가 이제 버스가 도착했어요. 바쿠에 수도에 도착했는데 이제 내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뻥 안 치고 3명이 와서 저한테 돈 줬어요. 아 내가 시험 붙으려고 하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아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부모님들은 허락 안 해줘. 좀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이 뭐 종교 생활 안 하지만 또 뭔가 그런 거 있어. 그리고 나한테 돈을 주고 기도하려고 했어요. 저는 물론 돈을 안 받았죠. 네,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받고 싶었지만. 왜냐면 아니 사람들 본인이 네. 다 안 하니까 네. 그래도 뭐 누군가 이렇게 하는데 나 대신 또 해줘 뭐 네. 이런 뭐 그런 거죠. 한국 사람들이 절 가서 뭔가 이렇게 부탁하거나 그런 거랑 그래서 비슷한 제가 감정이 정리한 거 있어요. 뭐냐면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슬람 신앙이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이슬람식 뭐라고 해야 되나? 의식은 있죠. 의식. 아니 이슬람식 뭐라고 해요? 그 미신이라고 뭐 이런 거. 미신 같은 거 좀 약간 많아요. 네. 아제르바이잔에 미신이 많아. 근데 네. 그 미신들이 이슬람식 미신들인데 아, 이슬람 근데 종교를 안 지켜. 한국식 미신들도 많아요. 어떤 아제르바이잔에. 예를 들어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한국의 그 무당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분들 다 거란에서 이상한 거를 아니 써가지고 그뿐만 아니고 한국에 어디 좀 보면은 나무에 이렇게 뭘 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튀르키예도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게 세상 어디 네. 가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재밌고. 그건 어디나 갑니다. 이집트는 제일 심각해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교 얘기도 좀 약간 그 정도 하고. 자 그러면 조지아랑 관계가 어때요?
좋습니다. 자, 조지 좀 아주 띄워드릴게요. 네. 여러분. 조지아는 바로 위에 있는 기독교 국가인데, 여기 이렇게 여러분 좋고. 예, 보시면. 오르토독스예요. 거기가. 네, 조지안 오르토독스인데. 그 한국에서는 그리스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스 종교회. 네. 자, 이 나라랑 아제르바이잔과 이 나라랑 관계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친근하고 가깝고 서로 여행도 많이 가고 서로의 음식을 되게 좋아하고 예.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조지아에 투자한 돈도 많이 있어요. 아, 조지아에 돈을 투자했어요? 많이 했죠. 네, 많이 했어요. 왜 투자했어요? 자기 나라에서 하지 그래요. 아,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석유 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을 여기저기 투자를 당연히 해야죠. 음. 그래서 또 조지아의 석유라든지 에너지를 아제르바이잔이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가면은 음. 서카, 한국의 그 렌트카 있잖아요. 서카. 예, 석가. 똑같은 그 글자로 되어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그 석유 회사가 있어요. 그거는 아제르바이잔 제일 큰 기업이에요. 네. 석가. 유럽이라든지 조지아에 가면은 서카 주유소라든지 막 이런 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투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조지아는 관광하기에 너무 좋은 나라죠. 아제르바이잔도 마찬가지지만 네. 너무 아름답고, 근데 조지아는 좀 더 잘하고 있어요. 투리즘 관광 쪽으로. 그래서 그런 투자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물어. 아르메니아랑 관계가 안 좋은데 아르메니아를 제외하면 아제르바이잔이랑 관계가 안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전 딱히 없다고 봅니다. 아, 네, 그래도 좀 다들하고 있다고 괜찮죠. 하면 좀 던져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하고 뭔가 뭐 주고받다가 못하는 게 뭐 삐지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있겠지만 이란이랑 관계가 좀 요즘 그렇잖아. 아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그렇다고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문제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네, 그건 맞아요. 왜냐면 아제르바이잔 북방도 이란에 북방 가시면 여기 좀 띄워드릴게요. 네, 절반 정도가 아제르바이잔이 여기 공식적인 이름이 이란 말로 공식적인 이름이 가르비 아제르바이잔, 제누비 아제르바이잔이에요. 원래 아제르바이잔이란 단어가 이란의 그 북쪽 지역의 이름이에요. 예. 역사적으로 옛날 지도라든지 보시면은 예. 이란의 북쪽은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표시되고 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민족이 한 3, 4천만 명 정도 예. 거기에 살고 거의 있어요. 이란 아제르바이잔 인구의- 인구보다 많아요. 아제르바이잔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란에 살아요. 여러분, 이거는 몽골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몽골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그냥 몽골의 인구보다 5배 몽골 사람이 중국에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제르바이잔의 인구보다 한 3배? 3-4배 정도. 3-4배 정도는 이란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민족끼리 문제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너무너무나 안타깝지만 이유도 아직까지 이해를 안 가지만 네.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을 이란 시민이 이 풀 찔렀어요. AK 총을 가지고 와서 막 사람을 죽였어요. 아, 사람 죽었어요, 그때? 네, 거기에 이제 보호하는 이제 우리 인원 중에 한 명이 네. 군인 한 명이 죽었어요. 예. 그 막 와서 그냥 총 쏘두고만. 그러면 이란이 그 사람을 체포했어요? 뭐 당연히 잡았겠지만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테러라고 할 정도의 수준인데요. 예. 근데 뭐냐면 대사관은 원래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대사관 보호해야 되고. 근데 이란 안에는 뭐 사우디 대사관도 불 찔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은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친하기도 하고 그동안 가깝다고 우리는 이란의 생각했는데 눈치를 봤는데 왜 그러겠지? 네, 친하게 지내다고 생각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당연히 기분들이 안 좋겠죠. 네. 지금. 그래서 좀 약간 살짝 최근에 와서 문제가 있는 거지 원래 사이가 나쁘진 않다. 뭐 좋아졌으면 합니다. 이런 사고들은 종종 있을 수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거의 1시간 좀 넘었고요. 여러분 다른 질문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없으면 이제 1시간 넘었기 때문에 슬슬 마무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제르바이잔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어디 다 있어요. 여러분,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 지구상에서 한 40개국에 갔는데 제가 이제 아제르바이잔 가까워서 하는 얘기 아니고 제가 봤던 제일 똘똘한 사람들은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해외에서 지금 유학하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카이스트 가면 파키스탄 애들도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고 중국 애들도 있고 그런데 나는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어느 아제르바이잔 사람도 빠짐없이 다 너무 머리가 똑똑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카이스트 친구들은 다 똑똑하고 네.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좋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그리고 똑똑한 친구가 많아요. 다 그리고 똑똑해요. 가스파로브 있잖아요. 그 체스 네. 선수. 예. 그러니까 러시아 민족이긴 하지만 아니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인이에요. 아, 아르메니아 그래요? 민족인데
카스파로브가 공부하고 배웠던 체스 그 스쿨 있잖아요. 네. 학교가 이게 바쿠예요. 그러니까 카스파로브한테 체스를 가르친 게 아제르바이잔이죠. 이제 이분인데 가스파로브. 바쿠에서 태어나고 바쿠에서 살았던 거죠. 자, 여러분 이분이 체스의 신이에요. 체스를 제일 잘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아제르바이잔 선수들이 더 잘해요. 아, 그래요? 네. 이분 지금 러시아에 살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아제르바이잔 러시아에서- 출신이에요. 러시아에서 정치를 해서 사이가 안 좋은데 뭐 어디 떠나갈 수도 아,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아제르바이잔 선수라고 치시면은 예. 세계 탑에 들어가 있어요. 탑 10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 체스 랭킹. 지금 어린 친구들이 다 그러고 아제르바이잔은 체스를 아주 잘해요. 지금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원래 뭐 아제르바이잔 신기한 나라예요. 1대1로 하는 스포츠는 모두 잘해요. 아제르바이잔은. 무술도 그렇고 맞아. 체스도 무슨 그렇고. 태권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태권도도 잘하고 유도도 2008년도에 이제 올림픽 있었잖아요. 베이징 네. 올림픽. 한국은 은메달을 땄어요. 태권도? 네, 아니요. 뭐가? 유도. 그 왜 은메달인지 아세요? 아, 금을 아제르바이잔이 땄기 때문에. 우리한테 죄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게 나 한국 스포츠잖아요. 사람이야. 이게 스포츠예요. 아니야. 이럴 때는 이게 우리 받아들일 수가 친해지려고 없어요. 스포츠를 하는 거고. 아니야, 우린 또 그런 거 이제 받아들일 좋게- 수가 없어요. 아니, 좋게 봐주셔야지. 우리한테 이제 사과해야 돼. 우리의 금메달 이겼다가? 가지고 왔어. 이겼다가 졌다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좋게 봐주시는데 왜 그러세요? 이거는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생 한국인들보다는 다음에 한국인 된 사람들이 이거 더 민감해요. 한국에서 지금 이북 사람들은 더 민감하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 아니, 이거는 스포츠예요. 스포츠는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이제 뭐 이겼다. 자, 그러면 졌다가 이런 말이 있어. 튀르키예에서 형제 네. 나라는 한국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튀르키예하고 아제르바이잔도 형제 나라인데 그러면 한국이 아제르바이잔 형제 나라인가?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네. 한국을 형제 나라로 생각한 건가? 일단은 나의 형제는 내 형제라는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근데 거기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요즘은 한국 문화라든지 한국에 대한 궁금증은 엄청 높아지고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do you know BTS? 와, 지금 of course. 아니 그거 아니고 예. 아제르바이잔에서 지금 한류 너무 핫해요? 네, 그렇죠. 엄청 핫하고. 얼마나 핫해요? 좀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어떠냐면은 K-pop 그룹들도 있고 막 이제 그 한국이 너무 궁금해서 여행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유학도 많이 오고 요즘 결혼도 많아졌어요. 아제르바이잔하고 그래요? 한국 사람끼리. 근데 네가 아제르바이잔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아졌어요. 그래요? 예. 니가르도 알죠, 예. 니가랑 사이 좋아요? 뭐 후배니까 후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그 몇 번 만났어요? 아제르바이잔에서도 그때 니가르가 한국을 그렇게 뭐 궁금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그렇게 잘했을 때부터 니가르가 알죠. 한국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때 우리가 그 아제르바이잔과 한국끼리 그 협력 사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하면서 니가르 도움도 많이 받았고 한국 문화 행사를 했을 때도 니가르가 열심히 했어요. 오. 여러분 이제 니가르 누군지 모르신 분들이 그 무슨 게임이었나?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무슨 근데 게임이라는 뭐 인터넷 그 뭐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 나오셨던 아제르바이잔 분이에요. 근데 뭐 니가르뿐만 아니라 우리 그런 머니게임. 예, 많아요. 그런 이제 친구들이.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제르바이잔에 미녀들은 많아요? 많다고 합니다. 네. 아제르바이잔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놀랍다고. 자, 여러분, 얘기를 아제르바이잔이 하더라고요. 왜 남자들 똑똑하고 왜 여자들 예쁜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제르바이잔은 세 가지 민족이 섞여 있어요. 하나는 돌골. 돌골은 기본이고 그 위에다가 이란하고 코카스 지역, 그 페르시아하고 코카스에 있는 레즈기하고 체첸족이 이렇게 뿌리면 나오는 곳이 아제르바이잔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남자들 너무 똑똑하고 여자들도 예뻐요. 개인적으로 윌던스 쿠킹이라는 아제르바이잔 유튜버 영상을 아주 즐겨봐요. 아, 윌더네스 쿠킹이라는 아저씨가 제 친척이에요. 그래? 이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친한 친척은 바로 이제 가까운 친척은 아니지만 네. 저하고 이제 진짜 이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는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 이름은 테베클이고요. 이분이에요? 예, 제가 한국 어딜 가도 다 이제 이 아저씨 안다고. 이 마을 있잖아요. 이 마을이 저희 할아버지가 나온 마을이에요. 와, 뭐야? 구독수는 400만 명이야. 예, 저는 어렸을 때 여름마다 여기 가서 이제 쉬었어요.
한 오. 2, 3개월 정도.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코카소스 쪽에. 와, 대박 유튜브 채널이야. 네, 여기 그러면 한번 이 아저씨 분은 얘기해 주나? 여기 좀 출연하면 안 no 될까? problem. 여기가 이 아저씨도 이 마을도 레즈기 마을이에요. 아, 근데 이- 아제르바이잔을 대표하는 채널이죠. 근데 이제 이분 다 레즈기족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와, 진짜. 하여튼 여러분, 너 이런 유튜브 채널을 네, 감사합니다. 알아봐 네. 주셔서. 아제르바이잔 요리는 아제르바이잔에 어디를 가셔도 다 맛있어요. 네. 이제 야, 근데 우리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너 우리한테 친척이라고 뻥친 거 아니야? 아니 한국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나 공짜 손주야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일단은 아제르바이잔 갔다 오신 한국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도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업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신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네. 많이 있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또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 원래는 한국은 도착 비자예요. 그러니까 가서 거기서 도착하면 비자 받는 방식이었어요. 진짜 무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하면? 당연히 가기 전에 대사관하고 확인해서 가시면 더 좋지만 이제 가서 한번 보세요. 대부분은 아제르바이잔, 저지아, 터키 이제 걸쳐서 이렇게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제르바이잔 여행하기 안전해? 우리는 다 어디 가도 문제가 없어. 뭐 완전히 안정하죠. 아무 문제 없어요. 야, 100%. 야, 물어 제발. 내가 갔을 때는 맞고 다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외국인 같이 안 생겼잖아. 아, 그럼 외국인들한테 양아치들 손 안 대요? 아니 일단은 그 외국인한테 신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그 택시라든지 택시 아니면 조심하세요, 어떤- 여러분. 아니 저 그까지 설명할게요. 네. 뭐 어떤 일부의 식당들이라든지 여기는 이제 아랍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기 시작하면서 네. 아랍 사람들은 그 사우디라든지 카타르 사람들이 돈이 많고 막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약간 이제 외국인 손님한테 좀 더 가격을 높게 불러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좀 정정의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댓글에 에이 지방 가면 위험할 듯 텐데 여러분 오히려 지방 아니고 수도에 있는 일부 동네들이 문제예요. 지방은 오히려 사람들 너무 손해. 이게 이제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음. 보셔야 되고요. 제 말은 예전 택시 탔는데 3,000원이었던 택시가 10,000원을 불렀다라든지 위험한 수준이 이게 이상을 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은 우버 쓰시면 돼요. 네. 또는 우버 대체하는 볼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앱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앱을 쓰시면 뭐 해결이 되고, 네. 예, 그리고 뭐 현지 가이드 쓰셔도 되고, 안전의 문제는 진짜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확실히 자, 약속합니다. 그러면 형님 지금 다 때려치고 예. 거기 이제 좀 클럽들이 있는지 빠문하고 어떠는지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있어요. 바도 있고 클럽도 있는데, 이걸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 네. 클럽도 있고 바도 있고 뭐 술 문화도 있고. 네. 그런데 한국 수준, 서울 수준 안 되죠. 뭐 강남하고 비교도 안 될 거고. 잠깐 달고위는 네, 거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는 라운지 쪽이 더 많아요. 자 그럼 달고위 띄워야 돼요. 여러분 달고위는 우리는 요즘 니자미 큐젯이라고 해요. 달고위인가? 네, 달고위. 그게 맞아요. 이제 예전에 러시아 말로 다르거바야 스트리트라고 했어요. 이 동네예요, 여러분. 네. 여기는 바들 엄청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요즘 여러 가지 다른 근데 곳에 더 집중 많아요. 땡기는 거 여기 아니었어요? 여기는 그냥 다운타운이고 약간 여러 가지 뭐 식당들 있고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위치죠. 식당은 다 때려치고 네. 나이트클럽이 다 어디 있는지. 뭐 여기 근처에도 있겠죠. 근데 요즘은 사실 조금 바깥에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아요. 예, 더 크게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여긴 좁아요. 다 옛날 유럽 건물들이라 좁아서.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럽 스타일의 건물들하고 이슬람 문화라. 특히 이란 스타일의 건물들이 엄청 많아요. 바큐에 가보시면. 근데 이 유럽 건물들도 누가 만드냐면 소련한테 버릇했던 독일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소련이기도 전에 예. 아제르바이잔에 석유 재벌들이 있었어요. 예. 이게 제인알압딘 타기예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재벌들이 있었는데 그 재벌 분들이 석유로 벌어놓은 돈으로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그때 유럽 스타일로 많이 지었어요. 근데 뭐 독일 버릇들 많이 와서 만들었다며. 그 후에 일부는 예. 구소련 때 지어진 건물들은 말씀하신 대로 됐고 예. 그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독일 버릇으로 와서 만들었던 거 맞죠? 그런 적도 있어요. 왜냐, 그거는 구소련 설명을 어딜 들었어요. 가도 있었던 일이고. 이게 독일 애들이 여기 많이 왔다고 들었어요. 네, 바쿠가 유명하니까 아주 옛날부터.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해변은 어때? 여러분 여기 해변은 수도에 있는 해변은 수영 안 하지. 수영하려면 밑으로 가야 되죠. 네, 좀 수도하고 반대편으로 가야 돼요. 네. 물이 깨끗하고 네. 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역사적으로 석유를 뺐던 위치가 그 수도 쪽에 있었고 지금은 좀 깨끗해졌지만 그래도 수영은 권장 안 하고 그래서 반대편에 빌가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깨끗한 물이 있는 지역들이 있고 뭐 멀진 않아요. 30분에서 1시간만 가면 돼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다른 장르의 질문들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시면 슬슬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1시간 20분 정도 했네요, 방송을. 알평 중동에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나라 추천 좀 해줄 수 있나요? 많죠. 터키도 그렇고 사우디! 사우디도 누구나 안 가니까 아니, 정말 깨끗해. 중동은 아니지만 제가 가본 것 중에는 모로코가 아주 이뻤어요. 아, 모로코, 여러분 지금 요즘 모로코는 이걸 먹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바닷가가 너무 이뻤어요. 너무 예쁘면 모로코야. 모로코는 울어서 이렇게 관광 대국으로 나온 거 아니야. 제가 가본 네. 것 중에는 완전 좋았어요. 아니 이스라엘도 당연히- 괜찮아요. 당연히 바쿠도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오세요. 네, 이스라엘도 괜찮고 사우디도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많죠. 뭐 그런 것은. 아, 그리고 티니지도 괜찮대요. 어디요? 얼마 전에 티니지 갔다 온 친구가 있었는데 티니지. 사진들 보여줬더니 뭐야, 여기는 그리스인가? 왜냐면 그 로마 제국 네. 유물들을 그대로 살리니까. 뭐 저는 안 가봐가지고 이쁘겠죠. 형 다음에는 모로코 관련 얘기해줘요. 이미 모로코 여자를 모셨어, 여러분. 관련된 채널 영상이 우리 채널에 있어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바다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파트 집에서 바다 바로 보였어요. 요즘 이제 큰 건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안 보이고. 저도 아제르바이잔에 있었던 우리 집에 바닷가에 있었어요. 네, 그때 아주 장문에서 좋았었는데. 바다가 보이고 있었어요. 그쵸. 알파고 너 무슨 아제르바이잔이야? 여러분 제 부모님 5년 아제르바이잔에 살았어요. 네. 우린 인정해요. 네. 아제르바이잔 사람으로. 한국인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저한테 터키 사람 대접 안 해줘요. 저 아제르바이잔 취급을 해요. 그리고 말투가 좀 다른데 우리 형은 이제 아제르바이잔 말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좀 약간 살짝 좀 약간 까먹었지만 제가 이즈미르 고등학교를 공부하러 갔을 때는 말이 통하진 않았어요. 저는 왜냐면 아제르바이잔 방언을 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튀르키예 표준어로 내가 바뀌었고 오히려 아제르바이잔 방언을 제가 좀 약간 잊어버리고. 왜냐면 제 고향이 역사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아니 언어가 비슷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언어는 똑같다고 보면 되겠는데. 서울에 있는 한국어하고 경산도 한국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떠냐면은 저도 편하게 터키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영화 몇 개를 보고 책을 좀 보고 터키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좀 들어보면 땡 바로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안 봐도 그냥 캐치가 바로 돼요. 되는데. 일단 보통 조금이라도 네. 필요하긴 해요. 예. 약간 그 옛날에 터키에서 오스만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언어 오스만리 개혁을 말. 해가지고 옛날 단어들을 버렸어요. 그 한꺼번에 법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비슷한 그 네. 오스만르어를 아직 비슷하게 좀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자면 터키 공화국 초기 시절에 케말 파샤는 우리는 메레어들 쓰지 말자고 해서 원래 튀르키예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단어들을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예를 들어 지금 아제르바이잔 가보면 그 뭐죠? 비행기는 뭐예요? 사말요트. 네, 러시아 말을 써요. 테이아레라고 해요. 테이아레. 이게 아랍 말이에요. 네, 테이아레라고 해요. 사말요트는 러시아 말이고 테이아레는 아랍 말이고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테이아레라고 해요. 근데 터키는 우착. 튀르키예 사람들 테이아레라고 하고 있었는데 케말 파샤는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순 터키 말대로 만들어보자. 말다는 우츠마키니까 우착으로 하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단어가 몇 개 좀 약간 바뀌어버렸고. 근데 반대로 터키 말로는 불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그 유럽에서 온 언어가 엄청 많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맞아. 네, 그래서 그런 어쩔 때는 것도- 우리가 더 오리지널이고. 그래서 순 튀르키예어는 사실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쓰는 언어예요. 네. 순 튀르키예어는 어떻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제 터키 말, 아제르바이잔 말, 요즘 영어를 어쩔 수 없이 다 배워야 되니까 이렇고 민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제르바이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못해도 언어 2개, 세개 대부분은 배워요. 3개를 해요. 왜냐면 아제르바이잔 언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러시아어를 배우고 거기에다가 또 이 친구처럼 소수민족이라면 그 자기 민족 언어를 배워요. 그러면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아제르바이잔 말은 한국말하고 어순이 똑같아요. 터키 말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사람은 이제 한국말을 좀 쉽게 배울 수 있고 다만
러시아 말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그 서서민족 저 같은 경우에 그 레즈기 언어는 약간 유럽적이에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부터 언어 구조가 2개나 3개가 패치가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언어 배우기가 좀 그냥 자연스럽게 쉬워지는 거죠. 편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 시킬까요, 방송을? 네, 하나만 질문이 있었는데 네. 그 행복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가 어디서? 행복하세요? 라고 있었던데. 어디서 행복하세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아마 행복하냐? 질문이 여기서 행복하냐는 얘기인데 제가 참고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행복하세요? 네, 아주 행복합니다. 당연히 어려울 때도 있고 조금 뭐 도전적인 순간들도 있지만 네. 네,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방송을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샤드 씨. 네, 오래간만에 우리가 만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방송에 왔는데 네. 느낌 어떠셨습니까? 아주 편하고 되게 친근한 그런 이제 친구끼리의 대화 나눈 느낌이어서 시청자분들한테도 너무 고맙네요. 좋게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들 하셔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은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는 아시다시피 다 이번 주 목요일 날 프랑스에서 친구가 옵니다. 멜로디. 그 친구는 이제 흑인 프랑스 친구이고 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도 우리 방송 좀 약간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있어.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 유료 구독해 주시는 분들,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형을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분들이랑 우리는 이렇게 좀 약간 사랑스럽게 살고, 특히 이 현진님하고 짜이피님은 매달 5만 원씩 내시면서 술탄급 와우. 유료 구독자이시고요. 오늘은 조선님도 얼마 전에 구독을 하셨는데 오늘은 열심히 우리 참여를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 멜로디는 아마 예전에 매부쇼에 나왔던 그 친구 맞아요. 아, 저기 재밌는 말이네. 형이구나. 역시 한국 문화. 미안해요. 들켜서. 괜찮아. 아니, 난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피부가 좋아서 좀 약간 젊어 보이지만 전 늙었습니다. 예. 아니 뭐 제가 젊다고 네.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발 다음 주 우리 목요일 방송도 좀 놓치지 마시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슈퍼챗으로 물어보시고, 안 되시면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예, 여러분. 네, 딱 그 1시간 좋은 거죠. 시간이 20, 빨리 갔다. 딱 1시간 20분 우린 방송을 열심히 했어요. 전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아, 그래? 참고로. 스트리머 처음이에요? 네. 제 TV 나오고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이렇게 나온 거는 라이브로 질문 주고 받은 게 완전 처음이에요. 매부쇼는 언제 나와요? 내일 나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시간씩 해요. 여러분, 여기 무슨 BJ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약간 맥락이 끊기지 않고서 쭉쭉쭉 이렇게 깔끔하게 라방을 해야 되는데 3시간 아직 그 정도 실력이 없어요. 앞으로 뭐 3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전에 해본 적이 있었지만 하여튼 뭐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다시 봬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